다음 소식입니다. 더현대서울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인 지누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에 기인할 수 있으며 현대백화점의 실적 부진과 면세점 사업의 흑자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GF홀딩스는 주주환 원책으로 자사주 일부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지누스는 월마트의 지속가능 우수 브랜드 티오피사 선정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누스는 무상증자 결정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흥국증권은 지누스의 내년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2조 90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4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매수세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을 2년 반 만에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삼성전자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 청색 양자점 분야에서 특허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의 감산 효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을 통해 20세기 아티스트 키스 해링의 작품을 선보이며 예술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봇 관련 주식들이 최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는 로봇주 중에서도 주목받으며 가격이 급등했으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은 기간 동안 상당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로봇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기대감과 정부 정책의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말을 앞두고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수급 조정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시장 동향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와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2차전지 시장의 확대와 연계되어 에코프로 그룹의 상장사 시가총액 합산이 56조 원을 넘어서는 등 증권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인한 배터리 한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의 장기적인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리튬 가격 하락과 내년 고객사 수요 둔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낮췄다고 밝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으로 전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포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코프로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산업계의 또 다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와 약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계약은 하이니켈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양극재의 공급을 포함하며 에코프로비엠에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에코프로와 관련된 다른 주식들도 증권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2차전지 시장의 미래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NF는 대구시와 2조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LNF가 2차전지 종합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양극재 생산에 이어 차세대 음극재와 LFP 양극재 양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최근 17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지난해 대비 2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달성소방서는 LNF 구지공장을 방문하여 화재 예방 등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LNF의 주가는 내년 1월 중순 코스피 이전 계획 발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함께 전북 새만금과 경북 구미에 각각 전구체 및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는 등 중국과의 합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대학생들과 함께 ESG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기업 시민 레벨업 그라운드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IRA 정책으로 인해 중국 지분율이 25%를 넘을 경우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 모범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 등 고부가 디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서버용 디램 시장에서도 7분기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특히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 여력을 앞세워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의 시가총액 순위 경쟁에서도 SK하이닉스는 PER 주가 수익 비율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도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HBM 사업에서 빠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포스코홀딩스를 매도하고 LS일렉트릭과 솔루엠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POSC홀딩스를 포함한 철강 기업들의 재무부담이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최근 캐나다 산불로 인해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코스피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포함한 상위 10개 종목이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POSC홀딩스는 2차전지 종목과 함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최근 토큰 증권 발행 STO 시장 확대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12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항공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STO 사업 경쟁력 확보에 기인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 피지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효성그룹 계열사로서 신용카드 및 모바일 결제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항공 자산관리 기업 VMIC에 투자하여 STO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한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HPSP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황의 전망 개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HPSP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한 금액을 매수받으며 순매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매수는 HPSP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면 다른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으며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은 코스닥 시장의 미래, 전망과 투자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